18세 대만 소녀가 아프리카 황제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세의 대만 소녀는 아프리카 황제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너무 겁이 나서 고국으로 도망쳐 감히 두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참한 금 숭배 소녀린 비춘입니다. 1968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보카사 대통령은 대만성을 방문하고 호텔 웨이터인 린비춘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공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영광과 부를 누리며 좋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인비춘은 사랑과 돈에 눈이 멀게 되었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중앙아프리카 황제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린비춘은 남편을 위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도망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무슨 일이야?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겪은 일로 인해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최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원래 중국 본토에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함께 대만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일찍 자라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사회에 들어간 후에는 기술이나 학력이 없어도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은 덜 드는 일부 직업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장점은 사람들이 한눈에 그녀를 기억할 만큼 뛰어난 외모이다. 이에 린비춘은 외모만으로 대만 가오슝 그랜드 호텔에 와서 웨이터로 일하게 됐다.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이 호텔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모두 부유하거나 귀족인 사회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께 어울릴 부자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린비춘이 실제로 이런 이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1968년 보카사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이 대만에 온 후 린비춘이 모시는 호텔에 묵었다. 인비춘은 똑똑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그를 보카사의 옆에 두었습니다. 뜻밖에도 상대방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린비춘은 침대를 정리하고 음식과 일상생활을 돌보고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카사는 자신을 섬기는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린비춘에게 직접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거의 30살이다. 보카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나와 결혼하면 영광과 부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린비춘에게 매일 많은 돈을 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말과 돈의 공세 속에서 인비춘은 점차 이 공세에 빠져들었다. 나중에 보카사는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대만에 있던 어린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린비춘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 이를 본 대만 당국도 이 결혼을 촉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곧 그들의 도움으로 린비춘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결국 나는 주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후 린비춘과 보카사는 현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꿀처럼 달콤했다. 거의 매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카사는 영보춘을 위해 특별히 호화로운 궁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달콤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누가 알겠는가. 18세의 중앙아프리카의 황제와 결혼해 공주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남편이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는 서둘러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린비춘이다. 그녀의 남편은 보카세 중앙아프리카 대통령과 결혼한 후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궁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린비춘의 가족 전체를 인수하고 그들을 위해 식당을 열고 그들에게 살 집을 제공했습니다.
한동안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이 린비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보카사에 대한 임비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그를 위해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보카사는 더 이상 린비춘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 이전에 보카사에게는 12명이 넘는 첩이 있었는데 모두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970년에 보카사는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또 다른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도 린비춘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는 린비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는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버카서는 그녀를 직접 투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황제도 임비춘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집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임비춘은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의 방탕함과 잔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카사는 국내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심지어 그들의 살과 피까지 먹었습니다. 린비춘은 지난 2년간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녀는 대만 당국의 도움을 구할 기회를 찾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신청 끝에 대만 당국은 피부병 치료와 친척 방문을 이유로 린비춘의 가족 전체를 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딸은 중앙아프리카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카사의 끝은 무엇일까? 그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 전복되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86년 중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공개 재판 끝에 살인, 시체 은닉, 식인, 국가재산 침해 등 14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지만 사멸령으로 인해 조기 석방됐다. 1996년 프랑스에서 사망. 온갖 일을 겪은 후 그녀의 선택은 현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보카사의 곁에 머물렀다면 최종 결과는 아마도 죽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